안녕하세요. 퇴근이 준 주식의 퇴근남입니다. 현재 시간 9시 42분 40초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국인지라,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제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안내를 해드렸고, 이 시국이랑 상관없이 유한양행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이 됐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가격 과연 버텨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러다가 더 빠져서 폭락하는 게 아닌지라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오늘 좀 해소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좀 팩트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팩트 영상 체크를 할게요. 자, 12월 4일 계엄령이 선포한 그 날입니다. 그날 새벽까지 우리 그 텔레그램에서 구독자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일 일어나는 내용 말고 108,500원까지는 분명히 좀 늘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날 이제 12월 3일이 어느 날이냐면 요 날입니다. 올라왔을 때. 요 날, 화요일이죠. 수요일날 이제 그 계엄령 선포가 됐었죠. 그래서 이날 선포를 하고 아침에 이제 당일이 됐는데, 많이 빠졌지만 이날 또 양봉이 됐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죠? 양봉이 됐는데, 제가 이날 뭐라 했냐면 108,500원까지 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날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1월 18일에도 뭐라고 했냐면, 계속 이제 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질 수 있는데 어느 구간까지 밀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을 봅시다.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냐면, 담을 수 있는 구간이 왔다 하지만 하락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지수 차트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쵸? 그 108,500원이라는 단가를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됐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날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한 번 더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알았던 분들은 어차피 아시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날 FDA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FDA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한 번 더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FDA 승인이 났으니까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당일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게 요 날입니다. 요 날이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이날 사라고 합니다. 이날도 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돈이 이날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앞에서 매물대가 들어온 겁니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가 가능했던 거고, 제가 최근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3번의 그림을 만들어주고 난 후에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눌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디까지? 108,500원까지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가 아니라 나눠서 135,000원, 124,500원, 그리고 108,500원, 제가 이렇게 3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분할로 사라. 신규로 살 거라면. 근데 내가 불안하다, 바로 튈 것 같다, 걱정된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때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근데 그때도 항상 뭐라고 했냐면, 눌릴 거, 여기까지 분명 눌리니까 눌릴 거 감안하고 들어가라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월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이제 지나쳤을 때 힘이 빠지는 걸 보고 전체 시장이 하락이 한번 나올 거다. 하락이 나올 거니까 대비해라. 그래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네, 여기 제 채널인데요. 제 채널에 여기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좀 아실 겁니다. 폭락이 한번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거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현금 보유 좀 많이 해라. 현금 보유 많이 해서
12월에 폭락이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돈을 더 벌어가자. 저점 매수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게 바로 뭡니까? 그쵸. 윤석열의 계엄 선포죠. 계엄 선포가 일어난 건데 이건 사실 제가 뭐 예측을 했겠습니까? 예측을 하지 못했죠. 예측하지 않았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어요. 첫 번째가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가 좀 있었고 그리고 국내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정황들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주로 단기 테마주 위주로 돈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 폭등이 나올 때쯤에 증권사에서 다 목표가를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여기로 타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번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마지막 지지선 여기를 깨버리면 아마 108,500원까지 무조건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이때 혹여라도 들어가고 싶더라도 이 가격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여기 이 시점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살 수 있는 가격이겠네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날 또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쵸? 이날도 제가 단타를 챙겨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날도 보면은 제가 아침에 이게 11월 4일이죠. 11월 4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11월 4일날. 그래서 유한행행 아침에 단타 쳐라. 미리 여러분들께 오전에도 설명을 드려요. 전날에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날 먹는 게 아니라면 이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눌릴 수 있으니까 135,000원 기억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죠?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보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오니까 끝났다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저는 108,500원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계속 여러분들께 어필도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자, 그러면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유한양행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이 가격에 사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사야죠. 지금 바닥입니다. 이제 바닥이 왔어요. 바닥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08,500원 근접이 되면 계속 모아가셔도 된다. 그리고 오늘도 108,500원 근접까지 갔죠. 그죠? 109,300원. 오늘도 담으셨어도 된 거예요. 상관없다. 왜? 유한양행은요,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이죠. 바이오 제약주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시면, 모든 시간이 뭘 가리키냐? 하락이 나오는 하락장일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락장일 때는요,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강세를. 자, 언제예요, 이게? 8월이죠. 7, 8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보세요. 그죠? 바이오들이 갑니다. 자, 바이오들이 이달에 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지수도 살짝만 보고 갈게요. 보이세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지수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을 때는 항상 하락장에서는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바이오가 갑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그게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가 뭐냐면 바이오는요,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개발을 하고 R&D를 하고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 1차 임상, 2차 임상만 돼도 오르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렌라자 성공이 됐죠. 앞으로의 매출이 더 보이죠. 그쵸? 근데 이게 재료가 끝이냐?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한양행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 특히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예요. 왜? 계속 돈을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추후에 이제 승인이 나거나 FDA 승인이 나거나 신약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한 계속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4분기, 지금 이번 4분기 남았죠. 이거 더 나옵니다. 내년은 어떠냐? 내년은 더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여러분들이 파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사야 되는 자리를 모르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바보 된 거지. 왜? 벌써 여기서부터 몇 프로가 빠졌어요? 32%가 빠졌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냥 냅다 여기서 풀매수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니까. 왜? 자, 이때 온갖 뉴스가 다 때립니다. 유한양행 역대급이다. 더 오를 수 있다. 거기에 증권사에서 불을 붙여요. 더 간다. 거기에 가짜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냐? 50만원, 100만원 간다. 이딴 소리 해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늦었구나. 이걸 뭐라고 해요?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쵸?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3가지만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깔끔하게 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지수 차트를 좀 보고 와야 되거든요. 지수 차트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자, 지수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2287원까지 제가 열려있다라고 코스피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윤석열 계엄 이후에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내가 뭐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힘들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났으니까 뭐 지금은 뭐 어떠한 종목을 분석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수 차트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지수가 바닥이 올 때 그게 이제 요 구간인데 제가 이 구간까지 내려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였고 두 번째가 환율 그 다음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때문에 굉장한 타격이 된 거죠. 사실 이번 연도 하반기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망가뜨린 건 트럼프와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 영향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자금이 코인 시장과 미국장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트럼프가 당선될 때마다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2기 때도 이제 그 기대감이 뭐냐면 트럼프는 자국 위주의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국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증시에 좋아요. 그래서 미국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거고 나스닥도 연일 신고가를 찍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트럼프 대통령 나오기 이전부터 제가 미국 증시 봐야 된다. 그리고 금도 계속 봐야 된다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아니 웬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나왔죠. 그게 뭡니까? 그쵸, 윤석열이 요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함으로 인해 박살이 났습니다. 연달아 3일차죠. 이제 연달아 3일차가 돼버리는데 이제 요날이죠. 요날부터 박살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420포인트 당연히 깨버렸고요. 제가 이 구간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지난 12월 6일날 찍어드린 영상입니다. 봅시다. 까지 아마 한 번 더 누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코스닥도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고려하면서 지금부터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자, 그쵸.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유가 2287포인트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깨지는 구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제가 이 포인트 무조건 깨버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월봉으로만 봐도 아직 더 열려있단 말이에요. 열려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오늘 올려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거 한번 읽고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게 뭐냐면 윤상현 의원이
이 보수 유튜버 채널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도봉구갑 김재섭 의원이 뭐라고 하냐. 형, 나 지역구에서 욕 엄청 먹고 있다. 이번에 탄핵 그거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개미들은, 뭐냐면, 1년 뒤에 다 있는다. 병신들이라 금방 있고, 또 준다. 봐라. 그리고 자기가, 1년 후에 국민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무소속 갔어도 찍어주더라. 그 소리를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거죠. 그쵸? 진짜, 이 미추홀구 사람들은 언제입니까? 그쵸?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우리 총선 때나 대선 때 이런 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다시 코스닥으로 돌아와서 제가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인데 뭐냐면 여기 608원까지 지금 열려있다는 내용이에요.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608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08포인트. 608포인트입니다. 608포인트. 요 금액이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금액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있고 거기부터 찐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때 끝났다라고 주식했지만 코로나 이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결국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2030 세대들의 여자들이, 많이 나와서 집회를 합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팬클럽을 하는 분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응원 촛불이 아니라 응원봉으로 나와서 막 응원을 하게 됩니다. 잠깐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그죠? 다양한 팬분들이 나와서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지금 그만큼 예전에 비해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고, 자, 오늘 또 민주당이 오전에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탄핵이 되거나 하야가 될 겁니다. 근데 탄핵을 하느냐 하야를 하느냐 요 차이인데, 탄핵을 하게 되면 불명예가 되니까 국민의힘은 나가리가 되는 거고, 하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내려오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보장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됩니다. 탄핵이 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퇴임후에 대통령이. 근데 자기가 하야를 하게 되면 그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한동훈이 윤석열이랑 쇼부를 받겠죠. 그런 상태에다가 지금 차기 대통령 적합인물이 이재명입니다. 거의 52.4% 압도적인데, 아마 탄핵한 전보다 탄핵한 이후에, 폐기 이후에 지금 더 올라갔어요. 원래 한 3.5배 정도 됐는데 한동훈이랑 거의 비등비등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동훈이 그 역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18명이 가서 찬성을 했잖아요. 탄핵 비헌법 폐기를 해달라고 갔었는데 지금 돌변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한동훈이 자기가 다시 권력을 잡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 그 쇼부를 봤던 이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자기도 힘이 없고 얘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표를 할 수가 없어요. 표를 못 넣었는데 왜 한동훈이 국회의사당으로 갔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명단에 있었잖아요. 잡혀가는 명단에. 근데 국회를 들어가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빨리 들어와라 해서 같이 표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을 간 거죠. 가서 왜 나 이렇게 했냐? 근데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얘네 둘이 약점을 서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쇼부를 친 겁니다. 쳐서 나한테 정권 이민해달라. 이름해달라.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합니까? 발표할 때 국회가 아니라 당에 일임하겠다고 합니다. 요게 포인트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고, 웃으면서 했죠.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한덕수 총리랑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던 와중에 외국인들 불안한 겁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분마다 1분, 2분마다 돈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오늘 뉴스 뭐가 나와요?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방부에서 얘기합니다. 군 통수권을. 그러니까 아직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2차 계엄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돈을 투자하려던 회사들, 대표들, 회장들 다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으로 직무정지를 하지 않으면 지금 그 우리나라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봐야 돼요. 거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거 더 오를 수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러던 와중에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이 뭐라고 하냐? 한동훈을 향해서 홍준표가 뭐라고 하냐? 하야대책 내놔라. 야, 니네 용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리고 한동훈은 용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용병 두 명이 박살을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제해야지. 니네가 얘기했으면 니네가 책임져라. 응? 너네가 얘기를 해놓은 거 니네 그대로 해라. 요거 아주 그냥 사진 제대로 올려놨죠. 자, 그러던 와중에 금융위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분명 어저께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서킷 브레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래서 제가 짜증난다고 했잖아요. 지들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뭘 안심시키냐 이거야.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지금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시장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한 건데 12월 6일 기사예요. 뭐라고 했냐면 과거 탄핵 전국 때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다. 투자자 신뢰 개선달라. 개소리 한다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개소리라고. 텔레그램에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랑 다르다. 이번 흐름 끝나고 나서 올릴 수 있는 건데 뭔 개소리 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공수처장이 그리고 오늘 또 발표를 합니다. 이게 아마 아까 오후 2시쯤 나왔던 건데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지휘를 했어요. 출국 금지 해달라. 왜냐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다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다행이죠.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근데 증권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식쟁이로 보면 국민의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왜 그랬냐면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들을 다 반대를 하는 데다가 이 금투세를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 폐지를 하면서 어쨌든 표를 또 얻었죠. 금투세 폐지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11일 내일 결정이 날 거예요. 내일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우린 그걸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시장이 이번 주 지나면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박살이 날 거예요. 계속 박살이 날 거고, 왜냐면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고 반복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기금이 그걸 채워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그리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테마주 먹으라고 지난주에 당일날 얘기를 했어요. 자, 당일날.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 미리 좀 보라고. 이게 4일입니다. 4일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4일날 계엄 관련주 제가 다 계엄해가지고 요거 결의안 새벽까지 계속 분석하면서 한동훈 관련주 요거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빅토리 관련주, 그다음 비트코인 관련주, 그다음 이재명 테마주 요건 딱 잡을 수 있는 것만 딱 챙겨드렸습니다.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장중에 또 드렸고, 일성거성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제가 요거 먹으라고 타점 잡아줬죠.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12월 5일날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더라도 돈만 찾아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장이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11시 36분에 뭘 드렸냐? 디젠스를 드렸습니다. 디젠스가 이재명 테마주인데 되게 웃겨요. 그냥 이재명이랑 같은 경주 이씨라는 이유만으로 묶여 있었던 건데 돈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디젠스를 챙겨드린 겁니다. 상한가 나왔죠. 그죠? 정확하게 시점 봐봐요. 디젠스 시점이 몇 시예요? 11시 36분이죠. 분봉으로 봅시다. 이쯤 줬거든요. 11시. 요때입니다. 요때. 500
600원 좀 뚫기 전에, 그죠? 요 구간에서 잡아라. 잡으면 수익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달콤하게 20% 정도 수익이 났고, 내일 매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증시가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대선 테마주 위주로 돈이 돈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돈 들어온 종목들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 또 챙겨드렸고,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금요일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5일에, 12월 5일에는 제가 대선 테마 쪽에 어제 알려준 거 오늘 주워 담아놔라. 이게 목요일 얘기입니다. 목요일. 목요일날 얘기를 해주고, 재건주 그냥 담아놔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돈이 좀 이상하다. 오늘 뿐이다. 이게 5일날 얘기한 거, 5일날. 일성건설만 봅시다, 일성건설. 요것만 보더라도. 이게 5일이죠, 오늘. 봐봐요. 5일이에요, 5일. 목요일날. 이상하다. 오늘 사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엔 그 다음날부터 미친듯이 갔습니다. 자, 근데 금요일에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정치는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왜 이재명 테마가 살아있겠습니까? 한동훈 테마 잘 봐요. 단타 가능 자리 나옴. 지금 돈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목요일날 무조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한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된다. 돈 들어온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가 잠깐 반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는 결장이 날 거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늦어도 아무리 못해도 금요일까지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쵸? 단계간 뽑아야 된다. 월화중 정리하거나 오늘 정리하거나, 그러니까 금요일날 일절하거나 미리 산 사람들은, 목요일날 산 사람들은 굳이 그날 팔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인버스 상승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인버스가 뭡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 시공테크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미리미리 알려주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벌 때, 일성건설, 봐봐요. 이날 주고, 그 다음날도 살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출발. 가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 줬는데 요건 아직 못 갔어요. 대한금속. 요거 하나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라인 지키고 있어서 이거는 내일이라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한 종목이겠죠. 대선 테마주 중에서 이재명 관련주인데 아직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니까 요거 여러분들 담아놓고 한 1,400원에 손절한다는 생각하고 들어가면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디젠스도 오늘 보면은 쉬운 종목은 아니어서 제가 원래 이런 동전주는 주질 않아요. 근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드린 거야. 그죠? 돈 들어온 거 보고 바로 당일날 준 겁니다. 오늘 마이너스 1% 시작했어요. 아까도 600원대였단 말이에요. 600원대. 딱 요때, 딱 요거 뚫어줄 때쯤 준 거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됐다? 손절할 건 짧은데 어떻게 돼요? 위로 솟을 게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온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거고, 자, 요것도 5일 전입니다. 12월 4일이에요. 봅시다. 공봉이 나와줘야만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상하는 12월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우선 킹달러죠. 킹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계속 하락이 나온다는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개업력 그때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 수요일까지는 아마 이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죠? 거기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께. 그 다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 보면? 생각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하락이 계속 나온다고, 하락적인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SY 스틸텍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7,911원이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SY 스틸텍 보면은, 이거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깨졌죠. 그죠? 깨지니까 당연히 눌리고 있고, 지금 21선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눌러줄 거예요. 요거 못 잡으신 분들 한 번 더 신규 타점 나올 거거든요. 자, 봐봐요. 12월 2일이죠. SY 스틸텍. 보이세요?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더 눌러준다고 했잖아. 정확히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요것도 이제 내일 무조건 들어가야지. 물론, 오늘 시간에서 좀 떴어요. 떴지만, 제가 얘기한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아셔야 되니까. 돈의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젤렌스키가 트럼프 푸틴이랑 우크라이나 즉각 휴전해야 된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죠? 제가 계속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거기에 BTC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에 14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얘기 뭐예요? 돈의 흐름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쫓아야 됩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AI 관련주입니다. 트럼프 관련주고 24년도 마지막으로 슈팅이 나올 거고 지금부터 모아야 돼요. 무조건 모아야 되고 이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강조를 하는 곳이 AI고 이 빛의 기둥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인을 터치를 했고 빛의 기둥이 지금 4개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 폭등이 나온다고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는 47%인데 더 올랐어요. 59%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완전 바닥이라서 지금 계속 눌리고 있거든요. 지금 사야 돼요. 지금이 내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 완전 개 박살났을 때도 결국엔 다 회복을 했다는 거. 그래서 AI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무료로 드릴 겁니다. 무료로. 010-5548-3309로 인공지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관련주 드릴 거예요. 테마주는 끝났습니다. 테마주는 끝났고 테마주 살 수 있는 거 제가 공유를 드릴 건데 지금부터 이제 필기를 하셔야 되고 제가 조금 짤막하게 드릴 거예요. 짤막하게 드릴 거고 나머지는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부터 필기만 딱 해놓으시면 돼요. 요거 딱 요 종목 필기하시고 사야 되는 종목은 제가 여기 올려오시면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들어와요. 저거 보내놓으시고 문자로 주셔야 가능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공유를 다시 드릴 겁니다. 다시 대선 테마주인데 자 봅시다. 제가 AI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챗 GPT를 활용해서 모든 기업에서 쓰고 있어요. 그 중에 10대, 20대 그 다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벌써 50%가 넘어갔다는 거는 AI가 진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급화가 되고 가고 있고. 자,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자, 요거 필기하세요. 캡처. 자, 그 다음 요거 지금 다 먹었죠. 자, 안 먹은 것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한동훈 테마주 요겁니다. 그 다음 조국 테마주 이렇게 그죠? 제가 여러분들 공유해드릴 거니까 알고 계시고 요거 그대로 필기해 놓으신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고르기가 편하겠죠. 딱 올라오는 거, 냄새나는 종목, 그리고 돈이 들어온 종목. 돈이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돈 들어온 종목. 자, 지난주 12월 7일 날 올려드린 거예요. 요거 오늘 검색해보세요. 반 이상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지속 언급됐던 것들, 요거, 오늘 봅시다. 요거만 잠깐 볼게요. 자, 지속 언급했던 것도 오늘 수익 나왔죠. 그죠? 수익 나왔고 또 뭐야? 꿈비 나왔죠. 그죠? 아가방 컴퍼니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뭐야? 제로투세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인데 돈이 돼요? 안 돼요? 돈이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문자로 010-5548-3309로 트럼프라고 남겨주시거나 AI 관련주 혹은 대선 테마주 남겨주시면 요 관련주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 힌트 종목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건 의미 부여하지 맙시다. 지금 돈을 쫓아가시면 돼요. 돈 들어온 종목들 많거든요. 그거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일 범양검영 같은 경우도 이재명 테마주잖아요. 딱 보세요. 제가 여기 구간 오면 사야 돼요? 안 돼요? 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요거 시간에 벌써 떴습니다. 떠버렸어. 봐요. 정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이 진짜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 뭐 봐야 돼? 그림과 선만 외우면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 벌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이거 공유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기만 하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테마주 몇 개 더 있습니다. 그거 텔레그램에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더 이상 손해보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빨리 먹어서 수익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제가 원 종목 들어가서 설명하고 또 안내해드릴게요. 자, 뉴스타트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돈이 벌써 들어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들어와 있었지만 요게 이제 빛의 기둥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빛의 기둥에 돈이 들어와 있었고,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다른 선을 가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 제가 보는 선이고, 이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면 초보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그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원래 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촘촘하게 해주냐? 바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 꿀벌들 말고 개미들이 많으니까 개미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본인이 모르면 이것만 저장해놨다가 요거대로 그냥 다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풀매수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겠죠. 그쵸? 본인이 이것만 적어놓고 결정했더라면 그리고 제가 딱 요거만 알려줬잖아요. 딱 요거. 그죠? 요거 3개만이라도 내가 본인이 적어놨더라면 여기서 사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혹여라도 그럼 여기서 오르면 어떡할 건데? 오르면 뭐 어떡해요? 안 사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목이 1000개가 아니라 3000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유한양행에 100%를 넣는다? 그것도 바보가? 저처럼 타점을 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분할로 매수를 해서 100%로 들어간다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냅다 여기서 다 때려 박는다? 그건 바보짓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올랐어. 어쩔 수 없잖아. 왜 거기서 본인이 또 불을 타는 거야? 불을 타지 말란 얘기죠. 그쵸?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고, 제가 유한양행 어디까지 보라고 했어요? 그죠? 1차 18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여기 우선 1차, 이게 1차 시나리오입니다. 1차 시나리오. 자, 요게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50만원짜리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그게 2차예요. 3차까지 있습니다. 3차까지. 제가 짜놓은 3차까지 있어요. 자, 그거는 어디?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굉장히 솔직히 힘든 장이어도 제가 그날도 제가 실질적으로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108,500원 정확하게 다 와간다. 자, 이제 들어가자.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자,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유한양행이 왜 빠르게 오르지 못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네, 그리고, 메타시스 서비스로 좀 드렸고, 공짜로 좀 드시라고, 그리고, SOS, 레퓨런티어, 이때도 자율주행, 12월 첫 주, 먹을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도 언제냐면 12월 3일이에요. 12월 3일 제가 4개, 딱 4개 찝어드립니다. 언제 내년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접근하지 않는 거의 차이고요. 그 다음 제가 이날 언제면 12월 3일이에요. 그날 오전입니다. 이날도 HLB를 또 보너스로 챙겨드립니다. 실리콘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엔캠도 마찬가지. 자,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그날 바로 계엄령이 터집니다. 그게 몇 시냐면 요때입니다. 10시 36분. 제가 요때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10시 반에 요거 보고 좀 놀랐어요. 진짠가? 설마 했는데 환율 그날 1417원 돌파하고 30원까지 찍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에 대한 것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여기서 짜드립니다. 이날도. 그죠? 새벽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영상도 찍어드리고 유한양행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그죠? 제가 여기다가 다
이거 탄핵 끝나는 날 시간까지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날 제가 뭘 드렸냐? 여러분들의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요거를 바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다른 사람보다 2발 앞선 겁니다. 2발. 딱 2발 앞선 거. 다음날도 살 수 있었고, 금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살 수 있게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유한양행은요, 더 이상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제가 여기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10만 8천을 깨는 이런 양봉에, 음봉에, 거래량이 이만큼이 터져주지 않는 한, 유한양행은 그냥 사시면 된다. 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좀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게 지금 유한양행이 진행하고 있고 진행돼서 계속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긴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스파인 바이오팜하는 파트너사, 얀센, 길리어드, 베링거 인겔하임, 프로세서 이런 거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독보적입니다. 렉나자는. 근데 렉나자는 또 뭐예요?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높죠. 그게 뭐예요?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그죠? 엄청나죠. 그 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고형암. 이쪽입니다. 이쪽. 그게 이제 또 발표가 됐죠. 어디 갔어? 뭐죠? 넥스트 렉나자. 오셔뻥. 요겁니다. 요거 지금 YH35995 임상 1상이 지난 8월에 첫 환자 등록을 마치고 현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임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전망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요겁니다. 제2렉나자를 되게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세계로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바이오 회사가 됩니다. 그죠? 여기도 제노스코입니다. 제2렉나자 후보물질 하는데요.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유한양행을 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또 잘 되면 또 유한양행이랑도 뭔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 알테오젠. 5년 내 기술 수치가 2배 목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총 1위가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4대 종목을 뽑아드렸습니다. 4대 종목. 뭐예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펩트론. 그리고 보너스로 제가 뭐 드렸죠? HLP. 요거 5개만 보시면 돼요. 바이오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셀트리온 왜 뺐냐고요? 셀트리온 무겁잖아요. 무겁고 내년에 좀 반등이 많이 올 텐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잡을 수 있는 내용을 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야 될 건 유한양행이다. 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바퀴 사이클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은 이 알테오젠 구간이랑 똑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지금. 알테오젠 구간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요. 유한양행은 지금 여기 구간이고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5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100만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내년에. 이번 연도는 끝났고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제가 여기 구간에서 사라고 했죠. 여기 구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왜? 여기 구간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러 개 생기니까. 그래서 12월에는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힘든 장일수록 기회가 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힘들 때 본인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 그리고 태비게이션을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 유한양행은 수익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테오젠, 제 구독자분들은 알테오젠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영상을 많이 찍어드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중도 조절도 같이 해드리면서 추후에 먹을 싸가지 종목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주반도체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또 내년 4월까지 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인정을 하고 수익이 났던 거는 수익이 났다라고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맞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 알테오젠만큼 유한양행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시면 정말 굉장히 내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25개 이상으로 만들어줄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금 통장이 한 25개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쫄지 마시고 108,500원 오늘도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108,500원 기억하시고 자 1차 얼마? 1차를 얼마를 기억하시냐? 네 맞습니다. 18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시국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돈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테마에 뭘 담아야 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장중에 또 대동기호 하나 드렸어요. 이날 드린 건데 먹고 이날 먹었죠. 그죠? 이날 먹고 제가 이 라인을 하나 그어드렸다면 13,000원 이 13,000원을 지지하게 되면 반등이 한 번 더 나온다. 그것도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죠. 그쵸? 이날 드린 겁니다. 12월 2일날 대동기업 장중에 드렸죠. 장중에 그 다음날도 드리고 그리고 13만원을 지지하면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아마 내일 한 번 더 반등 나오겠죠. 그쵸? 시간에서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폭등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대동기업 뭐예요? 재건 관련주죠. 그죠? 재건주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현대에버다임이라든지, 그죠? SG, 그리고 SY 스틸텍. 여기 다 내려드렸습니다. SY 스틸텍 딱 구간 왔죠?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서 드시면 돼요. 되셨죠? 이거는 내일 시초가라도 무조건 들어가야죠. 이거는 6,350원입니다. 지지선이 이 금액이에요. 여기를 지지하면 여기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시간에서 한 7% 정도 10% 정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갭 뜨겠죠. 그죠? 갭 뜨겠지만 이거 시초로 잡아도 된다. 시초로 잡으셔도 된다. SY 스틸텍은 대장주기 때문에 한번 튈 때 또 확 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양봉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유한양행 주주분들은 들고 가시고 항상 얘기한 알테오젠 이것도 지금도 사셔도 돼요. 알테오젠은 이렇게 폭등 한번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되고 리가켄바이오 마찬가지 이 라인 계속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지하면 반등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펩트론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딱 여기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 그냥 냅다 사면 돼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급등 나오겠죠. 사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 보너스 HLB 제가 여기 구간에 있으면 무조건 사라고 했죠. 사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눌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또 가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기 너무 좋은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5개 정도는 분할로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고 유한양행을 1번으로 들고 가시고 그다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은 한 30% 지금부터 30% 먹는다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되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 87,898원 여기까지 뚫어주는 거 보면서 더 들고 갈지 말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한치 앞을 못 본다고 하지만 전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돈 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힘내시고 빠르게 들어오셔서 유한양행 자료 받아가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